안녕하세요. 스포츠브로입니다. 이번 경기는 프리미어리그 경기 29라운드 벌리 대 토트넘 원정 경기 1대1 무승부, 승부를 내지 못하였습니다. 번리는 손흥민 선수가 있을 때와는 다르게 초반부터 토트넘 운전을 계속 두드렸습니다. 그 결과 이른 시간에 크리스 우드 선수에게 전반 13분 이른 선제골을 내주었고요. 다행히 부상에서 복귀한 요리스 키퍼의 수많은 선방으로 대량 실점은 면하였으나 자동문인가 싶을 정도로 수비가 불안한 토트넘이었습니다. 아마도 무리뉴 감독이 하프타임에 선수들에게 여러 쓴소리를 했겠죠. 그래서인지 후반 시작하자마자 지난 경기 승부차기를 실축했던 라멜라가 페널티킥을 얻어내며 알리 선수가 키커로 나서서 동점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 좋은 흐름을 가져온 토트넘은 좋은 기세로 골까지 몰아치는가 싶었지만 결정적인 골이 나지 않고 역으로 역습 상황을 내주며 불안한 경기력을 보였습니다. 결국 양팀 다 더 이상 골을 맛보지 못하고 그대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토트넘 차세대 주자로 보이는 로셀소, 베르베인 선수들의 움직임은 좋았으나 오버페이를 주고 사온 운돔벨레 선수는 오늘 경기에서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만의 느낌인지는 모르겠지만 선수들 간의 패스가 많지 않았던 것 같고요. 가장 말을 많이 하고 싶은 선수는 델리알리 선수입니다. 정말 가장 포텐이 터질 거라고 보고 있었던 선수였습니다. 주관적인 생각으론 피지컬이나 재능은 거의 포그바에 가깝지 않냐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약간 착각이었고요. 재능만큼은 보여지는 피지컬은 타고나 보입니다만 노력은 그만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고요. 오늘 경기에서도 좋은 찬스들을 여러 번 날려먹었습니다. 물론 축구 선수들은 전부 다 실수는 합니다. 하지만 플레이 스타일은 다르지만 이니에스타라든지 사비 같은 선수들은 실수를 해도 그만큼의 클래스로 역시 이니에스타라는 말이 나올 정도의 만회를 합니다. 재능이 많아 보였던 알리는 그런 클래스가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잘못 본 거인지도 모르겠지만 나이에 비해 토트넘에 이적하자마자 잘 적응했었고 손흥민 이상의 포텐을 가진 선수로 평가받기도 했었는데 반대로 요즘 경기에서 알리가 부상이고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었다면 국뽕을 제외하고라도 손흥민 선수는 무언가 보여줬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토트넘은 09-10 시즌부터 18-19 시즌까지 리그에서 6위권을 벗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즌은 후반으로 접어가는 분위기에 8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10년 만에 최악의 결과를 맞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케인도 떠나면 소년소녀 가장 흥민이 될 것인데 한숨이 절로 나오네요. 우리나라를 아니 아시아를 대표하는 에이스인데 팀 성적이 너무 떨어져서 챔스조차도 못 나갈 상황이라니 작년 챔스 준우승팀 맞냐고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몇 가지 상황을 가정해봤습니다. 첫 번째, 토트넘이 리그 6위에서 8위로 마무리했을 경우 케인이 이적했을 시에 손흥민은 말 그대로 소년소녀 가장입니다. 긍정적으로 보자면 페널티킥, 코너킥 상황을 대부분 손흥민이 가져갈 것이고 그 말뜻은 골이나 어시를 올리기에는 최적의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행복 회로를 돌려보자면 리그에만 집중해서 득점왕은 좀 욕심이겠지만 리그 득점 5위권 안에 들도록 하는 거죠.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케인이 없는 만큼 손흥민 선수가 메우려고 노력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레 골을 많이 넣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후에 겨울시장에서 B클럽으로 이적하는 것이죠. 물론 토트넘보다 더 큰 클럽으로 가기는 어렵긴 합니다. 다만 공격 스탯이 최소 25골, 15어시, 40 공격 포인트, 윙어가 이 정도라면 최상위 B클럽에서 오퍼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단점은 챔스에서 손흥민 선수를 볼 수 없다는 점이죠. 두 번째 상황은 역시나 케인은 이적을 하고 손흥민도 매물이 나왔을 시입니다. 이건 솔직히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죠. 레비 회장이 챔스권을 못 가는 4위 안에 못 들면 예산을 줄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를 매물로 내놓을 가능성이 생겨났죠. 저는 축구에서 가장 중요한 건 테크니컬을 겸비한 빠른 드리블이라고 봅니다. 레전드 선수라고 볼 수 있는 선수들은 전부 다 스피드가 매우 빠릅니다. 그리고 몇몇 레전드 선수들의 몰락은 전부 스피드가 떨어졌을 때였습니다. 신체 성장 곡선을 보면 가장 빨리 떨어지는 건 스피드입니다. 그래서 육상 선수들이 20대에 다들 은퇴하고요. 축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20대를 넘어선 30대가 되면 근력은 상승할 수 있는데 스피드는 다소 떨어져서 예전만큼 못한다는 평과 함께 은퇴하는 경우를 많이 봐왔습니다. 피지컬 성장이 정점을 찍은 지금 만 28세가 된 손흥민이 이적하기 가장 좋은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부상 당하기 전까지 16골 9어시라는 어마어마한 스탯을 보여주었고 분당 공격 포인트 면에서도 아구에로 다음으로 높은 리그 2위였습니다. 소니의 몸값이나 스탯이면 손흥민 스타일상 좀 안 맞아 보이는 바셀 제외하고는 토트넘 이상의 클럽을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마음 같아선 레알을 갔으면 좋겠지만 스탯이 조금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고스탯으로 레코드를 찍고 가거나 마네나 살라가 빠질 수 있는 리버풀에 영입돼서 우승컵을 한번 들어보는 거죠. 손흥민 선수가 비기어를 드는 걸 보는 게 손 선수 팬으로서 소원입니다. 39년 동안 나는 스퍼스의 팬이었는데 이 경기는 내가 본 것 중 최악이자 가장 지루한 경기다. 이번 시즌에서 말 그대로 스퍼스에 대한 모든 흥미를 잃었어. 아웃볼 금지, 공격 시 공중 사람이 없다. 알리는 루카스보다 더 나쁜 스트라이커다. 우리는 어떻게 골을 넣을 수 있습니까? 불안한 공격, 빈약한 방어, 공격자가 없으니 공격도 없다. 실망이야. 지오바니 로세소 후스퍼 FC. 로세소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가 될 수 있을까? 토트넘 후스퍼의 미드필더인 델리 알리의 스퍼스 프리미어리그 기록 153경기 50골 33어시스트. 나는 승리가 어떤 기분인지 정말 잊어버렸다. 승리가 어떤 기분이더라?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